시국 선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한국무궁화어머니회 중앙본부 이사장 정사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들의 시국 선언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탄핵의 전 사항을 보며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국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그런 나라가 아닌 불안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론패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국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생명들이 더 이상 비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기본 정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오늘날 OECD 국가 6위로 오를 만큼 대단한 발전을 거듭해온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나라의 국민 행복지수는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입법부는 국민 행복지수를 높여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하고 그것이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법부는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법과는 상관없이 정치인 범죄자를 보호할 법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입법부가 되고 있다면 개탄스러운 것은 물론 이런 입법부는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나라라면 대한민국의 입법 이상은 땅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전과자를 법사위원장으로 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이제라도 받으려면 이것부터 당을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불법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할 삼권 분립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삼권 분립의 정치는 오직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하고 정치 파당 싸움이나 하는 그런 입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국민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인 입법권은 국회의 헌법 제40조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헌법 제66조 사항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헌법 제101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삼권 분립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삼권 분립법입니다. 이 법은 입법을 만드는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께서 계엄으로 현 시대를 말씀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협하는 탄핵 세력에 대하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 무너진 것을 우리 국민 5천만 모두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계엄에 너무 놀라 그 계엄을 보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됐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은 대통령이 직무도 시작하기 전에 탄핵을 시작하여 29번이나 탄핵을 하였다는 것을 계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실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라며 침통한 목소리로 123 대국민 담화 전문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 담화문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하였으나 대통령께서 임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탄핵을 입에 담고 계속하는 29번의 탄핵을 보며 정부가 마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0석 이상의 무소불위의 힘을 만들어
만들어 가진 당으로서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장관과 감사원장, 이틀 출근한 방송통신위원장,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고 법무장관 등 29번의 탄핵으로 그 힘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또 국가 본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수의 야당은 2025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이율 배반적인 정치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을 우리 국민이 보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현 정부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하고 미친 듯이 탄핵을 29번이나 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독재 입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계엄으로 인하여 계몽되어 깨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지난 3.1절 대국민 맨손혁명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맨손혁명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간에 이 혁명을 저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탄핵이 입법부의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 또한 국민의 권한도 있습니다. 민주당 야당과 한동훈계로 일컫는 여당 소수의 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의 죄명으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개개인적인 의견은 있겠으나 이분들은 시대적 책임을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도 200명이야 가결될 수 있는데 150명으로 무사 통과시키는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제 계몽되고 깨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론패하고 대통령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인해 인신고뇌의 수인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대통령을 잡범 취급을 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욱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개인 인권까지 감시하기 위해 카톡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감시한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입법부는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법을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관이지 국민을 겁박하는 기관이 아니며 더욱 자유가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헌법 제소의 재판 과정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재판관에게 불의를 행치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입법자요 재판자이십니다. 하여 그 재판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 앞에 거짓을 구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거짓을 구할 수 없고 살기 위해 양심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구하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재판이 일어난다면 거짓을 구할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헌재에서 재판을 위한 심의 과정을 우리 국민은 모두 보았습니다. 국민이 재판관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통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삼가 생각하고 후회 없는 재판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재판관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들은 더 이상 존경받는 대상이 아닌 가장 불행한 재판관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등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단을 왼손으로 썼다던 홍장원 메모는 그의 거짓말로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곽종군 전 사령관에게 내란 세력으로 엮이게 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며 회유한 민주당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수사하여 누가 회유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더욱 곽종군의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에서 그 증언이 조작된 것이라면 헌재는 더 이상 이것을 심리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이 드러났으니 법과 양심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을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각도 아닌 각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는 지금 당장 여론정치를 멈추고 법적 사실과 증거만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123 개헌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나라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 세력은 나라의 어른도 몰라보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외세의 영향을 받아 힘없는 나라가 되어 좌우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빌붙어서 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또 우리 정치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백성은 기백이 있는 품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신 것은 기백이 있는 의병의 정신으로 하신 계엄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대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양심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인류의 머리가 되어야 할 나라가 남의 종이나 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싸움을 해도 가치 있는 싸움을 하기 바랍니다. 서로를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불법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끝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헌재에게 촉구합니다. 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신 차리고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질 법을 만들어 지상 낙원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을 또한 이 국회에 당부합니다.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을 위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5천만 우리 국민이 통합되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은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6일 한국무궁화 어머니 중앙본부 이사장 정태숙입니다. 감사합니다.